보기의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짧은 문제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몇 개냐, 무엇이냐, 어떤 형태냐. 그러니까 어근이 두 개가 있는 합성어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구성 성분에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전제 조건에서 어근이나 합성어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두 개라는 걸 자꾸 전제 조건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도 두 개라고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 한 수능 문제에서도 세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찾는 것. 근데 학생들이 그것이 세 개라는 것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요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새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단일어입니다. 자, 누비옷 볼까요? 누비옷은 누비다입니다. 누비다의 옷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누비다는 동사 어근입니다. 누빈다. 자, 니은다를 넣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곧잘은 부사 더하기 부사입니다. 자, 몰표 아주 중요하지요. 이 몰이라는 것은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사와 명사 어근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팥죽 매우 중요한 단어이니까 한번 이쪽으로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팥죽이라는 단어는 달다라는 단어와 팥이라는 단어와 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달다가 어떤 형태로 단이 되었느냐? 이때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거기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단이 팥죽을 수식하게 된 거겠지요. 여기는 총 3개의 어근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제 조건은 2개인데 전제 조건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3개의 어근이 나왔으니 이미 답은 2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한두 갑시다. 한두 역시 둘 다 수식, 관형사이고요. 들끓다, 들이라는 접두사 쓰였고요. 접두사와 끓다라는 동사 어근 쓰인 겁니다. 자, 어느라는 관형사와 덧이라는 명사 어근이 쓰인 거고요. 굶주리다, 굶다와 줄이다라는 동사 어근이 쓰인 겁니다. 자, 생트집 역시 생이라는 접두사와 트집이라는 명사 어근 쓰였고요. 자, 씨름 이쪽으로 갈까요? 자, 씨름은 명사 어근입니다. 씨름, 명사 어근. 우리가 시름시름하다, 시름시름 앓다 뭐 이러잖아요. 이때의 시름은 걱정, 염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없다는 형용사 어근입니다. 자, 그만두다, 그만.
부사고요. 왜? 두다라는 동사 어근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부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버무리다 단일어입니다. 하루빨리 명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고요. 이리저리 이리도 부사, 저리도 부사입니다. 부사가 합쳐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단받죽은 3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까지 확인하고 빨리 넘어가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갑니다. 자, 38번 문제는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 자, 문제를 빠르게 스캔을 했더니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들다 사를 보니까 손에 가지다, 감다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 보다 일은 자, 목적어가 들어가서 전부 다 목적어가 들어가네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갈다는 뭐뭇을 뭐뭇으로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닦다는 때에 먼지 녹다 외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다. 자, 그런데 예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나와 있는지 피동문과 사동문이 나와 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동과 사동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동사동을 구분하는 법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과 사동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몇 가지가 있지요. 자, 피동을 만드는 접사가 있습니다. 이, 히, 리, 기. 사동을 만드는 접사도 있지요. 이, 히, 리, 기. 근데 여기는 우, 구, 추가됩니다. 자, 접사의 유형이 이런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접사의 유형이 두 번째. 자, 접사의 유형 두 번째는 체언에다가 피동을 만들 때는 접사 되다를 붙이기도 하고요. 사동을 만들 때는 체언에 접사 시키다를 붙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접사 1번의 형태를 접사 1번과 같은 형태의 피동이나 사동을 단형 피동 또는 단형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통사적 표현으로 피동은 두 가지, 어지다 또는 아지다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는 두 번째 뭐뭐게 되다를 넣어서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동은 뭐뭐게 하다를 넣어서 사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장형 피동, 이런 것을 장형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가장 기본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자, 이렇게 체언에 대다가 붙었어. 체언에 시키다가 붙었어. 형태가 다른 것들은 누가 봐도 사동이구나. 누가 봐도 피동이구나. 자, 아지다 어지다가 붙었어. 게대다가 붙었어. 그럼 피동이야. 게하다가 붙었어. 그럼 사동이야.
우구추가 붙었어. 그러면 사동이야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요거죠. 요 이희리기와 요 이희리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피동사동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시험 문제도 뭐 여지없이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동이다 라고 하면 사동문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어라는 건 타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무방할 정도로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역시 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음식을 들려보냈다. 자, 들련대 기본형이 들다입니다. 여기 아까 첫 번째 1번에서 들다 사 얘기했듯이 들려보낸 건 들다 사에 해당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들다에 플러스 접사 2가 붙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 오른쪽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동하고 사동에는 접사가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자,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습니까? 뭐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라. 그럼 지금 여기는 음식을 들려보낸 거,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한다? 사동에 해당한다. 자, 손에 짐이 잔뜩 들려 문을 열 수가 없다.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한다? 피동에 해당하는구나. 말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눈을 감겼다. 역시 기본형은 감다입니다. 자, 기본형 감다인데 플러스 뭐가 들어간 겁니까? 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역시 눈을 감겼다. 목적어가 있고요. 감긴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동이고 얘는 피동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멀리 건물 사이로 새파란 하늘이 보인다. 역시 기본형 보다이지요. 근데 여기에 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피동이고요. 자, 그녀는 보석 반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보석 반지를 보여주었다. 뭐 나와 있습니까? 목적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사동에 해당합니다. 자, 지저분한 수건이 모두 새 수건으로 갈려있다. 기본형 갈다인데 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찾아볼 수가 없네요. 피동. 여기 이름이 오늘부터 인근 대학 이름으로 갈린다. 역시 목적어 없습니다. 갈리게 되다. 피동이지요. 자, 어머니는 자기 전에 아이에게 이를 닦였다. 자, 닦다에 이라는 피동접사, 사동접사 들어갔고요. 목적어 있으니까 역시 우리는 사동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구두를 닦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닦게. 자, 구두를 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구두를 뭐가 들어갔습니까? 목적어가 들어갔네요. 사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피동문이고 니은은 사동문인 걸 찾으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 공식처럼 요것들을 외워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런 공식들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여서 뭐 특별히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시옷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지읒은 앞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확인만 해봅시다. 시옷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옷은 나도 그래. 자, 내가 점심을 사면 내가 휴식을 살게. 점심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나도 그래가 되니까 앞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